안녕하세요. 제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1번 내용을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의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고, 주택임대차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입니다. 판례를 보시게 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번 자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2번 외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재외동포가 장기 체류하면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는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장에게 신고를 하고, 국내 거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 군, 구 또는 읍면 동장이나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번 법인.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의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외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 2번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오피스텔 등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고요.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이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될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법적으로 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온 사항이고요.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전체 건물 중 1층인 임대차 목적물이 공부상 소매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건축 당시에 그 면적의 절반 정도 방 2칸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가 소매점 등 영업소를 하기 위한 홀로 건축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영업하여 온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간방 하나를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의 목적으로 소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제외됩니다. 2등기 무허가 건물,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판단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한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권리 의무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임대인 권리, 임대료 지급의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5%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시고요.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합니다. 임대한 주택에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임대한 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의무, 임대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에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택의 파손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고쳐서 쓰라는 내용이고요.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하여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게 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인 설비, 부분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벽이 갈라졌거나 비가 새거나 낙뢰로 주택이 파손되거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셔야죠.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 주택의 반환 의무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돈 주고 방 돌려받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서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고 있는데
너무 길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10분 내외로 촬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서부터는 5번 계속 진행할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이사 가실 때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1부동산의 양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